28조 원. 숫자로만 보면 실감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비교해 볼까요? 대한민국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로 기록된 폴란드 1차 계약 총액이 약 17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즉, 이번에 대만이 제시한 28조 원은 우리 방산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보통의 국가나 영리를 추구하는 방산 기업이라면 이 정도 규모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일단 샴페인부터 터트리는 게 정상입니다. 주가는 폭등할 것이고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의 선택은 뜻밖이었습니다. 환영은커녕 심도 있는 검토 단계조차 거치지 않고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힌 겁니다. 대체 무엇이 한국으로 하여금 이 거대한 황금 시장을 등지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가치가 28조 원이라는 거금을 압도한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자신의 기술과 외교적 가치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내막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대만이 내민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의 제안은 단순히 소모품이나 구식 무기를 사겠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한국 방산의 정수 그 자체였습니다. 우선 지상군의 핵심인 K2 흑표 전차가 포함되었습니다. K2는 현존하는 서방권 전차 중 가장 현대화된 사격 통제 장치와 기동성을 갖춘 그야말로 지상전의 지배자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K9 자주포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청웅2 지대공 미사일과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가장 민감한 영역인 잠수함 건조 관련 기술 협력이었습니다. 이 리스트를 종합해보면 대만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대만의 육해공 전력 체계 전체를 한국형 시스템으로 동기화하겠다는 것이었죠. 총액 200억 달러, 우리 돈 약 28조 원에 달하는 이 패키지 딜은 성사만 됐다면 단일 계약 기준 역대급 규모로 한국 방산의 위상에 큰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만이 왜 이토록 한국 무기에 집착했는지 그들의 절박함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쇼핑 리스트를 짜는 문제가 아니라 대만의 생존 전략인 고슴도치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만이 마주한 현실은 가혹합니다. 중국은 이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과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고 있고 대만 전역을 사정권에 두어 수시로 포위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만 입장에서 가장 믿을 구석인 미국은 무기 판매에 적극적이긴 하지만 미국 내 생산 라인의 포화와 높은 단가, 그리고 정치적 가변성 때문에 실제 인도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완벽한 대안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나토 표준과 호환되면서도 가격은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폴란드 사례에서 보듯 번개 같은 납기가 가능합니다. 즉, 대만에게 한국은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공포를 지워줄 유일한 비상구였던 셈입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 정부의 거절 속도입니다. 보통 이 정도 규모의 국책 사업은 부처 간 협의, 경제성 평가, 외교적 파장 검토 등 최소 몇 달,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매우 빠르게 부정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배경에는 국가 핵심 군사기술의 보호라는 절대적인 대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은 일반적인 공산품 수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기 한 대를 판다는 것은 그 무기에 들어간 수십 년간의 연구 성과와 국가 기밀을 함께 넘겨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대만과의 거래에서 얻을 28조 원의 수익보다 그 거래로 인해 입게 될 잠재적 기술적 타격이 훨씬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이유는 대만의 내부적인 보안 취약성, 즉 방첩 리스크입니다.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지만 국제 방산 시장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지리적, 역사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대만은 중국 정보기관의 집요한 포섭 대상입니다. 실제로 대만군 내부에서 고위 장교들이 중국의 기밀을 넘기다 적발되거나 핵심 방산 기술자가 중국 자본의 유혹에 빠져 기술을 유출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수출한 K2 전차의 복합 장갑 구조나
청웅2의 레이더 알고리즘이 대만을 거쳐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의 주력 무기 체계가 적대적 국가에 의해 완전히 분석된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 유출을 넘어 우리 군 전체의 방어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 무기 체계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탱크 껍데기만 팔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지만 현대 무기의 진짜 가치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와 통제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세계 최강인 이유는 단순히 포신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수초 이내에 목표를 계산하고 사격 후 즉시 진지를 이탈하게 만드는 사격 통제 시스템 덕분입니다. 천무의 유도미사일 역시 복잡한 암호화된 좌표 연동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이런 핵심 기술들은 무기를 운용하기 위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일단 무기가 인도되면 그 무기의 뇌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완벽하게 보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대만처럼 보안 리스크가 상존하는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며 이는 곧 우리 방산 제품의 전 세계적인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한국 무기는 사가기만 하면 중국이 금방 분석하더라는 소문이 나는 순간 K방산의 미래는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한국이 처한 독특한 외교적 위치도 거절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복잡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린입니다. 대만의 공격용 무기를 대규모로 판매하는 행위는 중국 입장에서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라 하나의 중국계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명백한 적대 행위로 간주됩니다. 과거 사드 사태 당시 우리가 겪었던 경제적 보복을 기억하시나요? 28조 원의 방산 수익을 올리려다 그 몇 배에 달하는 대중국 수출 시장과 공급망 체계가 무너지는 리스크를 감수하기엔 실익이 너무 적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냉철한 국익 계산기를 두드리는 성숙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민감한 기술을 뺀 다운그레이드 버전을 팔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만이 이번에 요구한 수준은 단순한 구매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최신 기술 이전을 강력히 원했고 한국군과 유사한 운용 체계를 갖추길 바랐습니다. 어설프게 일부 무기만 팔았다가는 대만의 기대치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중국의 반발만 사는 이른바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어설픈 타협 대신 명확한 선 긋기를 선택함으로써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련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한국 방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애쓰던 판매자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고민하는 공급자의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한국이 주력하는 시장인 폴란드, 호주,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강력한 보안 체계와 외교적 안정성을 갖춘 국가들입니다. 한국 방산의 전략은 이제 단발성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보 동맹으로 선회했습니다. 대만이라는 카드는 당장의 수익은 보장해 줄지 몰라도 한국 방산이 지향하는 글로벌 신뢰도와 전략적 가치에는 부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한국의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사건입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돈 몇 푼에 국가 핵심 기술을 팔아넘기는 기술 하도급 국가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보며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전략을 우선시하는 나라다. 이러한 신뢰는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방산 협력에서 더욱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될 것입니다. 고객을 가려받는 상점은 그만큼 물건이 확실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28조 원이라는 거액을 포기한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는 아까운 기회를 날렸다고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국가의 자존심과 미래를 지킨 현명한 결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결정을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에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입니다. 기술 주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외교적 균형은 치밀한 전략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나아가야 할 길은 단순히 무기를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